자유한국당의 당명은 쓸 수 있게 될까요? 회의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13일 날 이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낸다 그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선관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취지가 있잖아요. 유사 정당 등록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안 난 정당도 있었고, 옛날에 왜 그 뭐 공화당 신공화당. 뭐 신공화당 이런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의 취지를 보면은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저는 위법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이 지금 어제 그 JTBC인가 MBC인가에서 보도를 하던데, 비례 한국당이라고 하면 엄연히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전혀 다른 정당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가 자유한국당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 주소지도 자유한국당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전화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입니다라고 답을 하는 누구나 뻔히 알고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집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내기 그냥 해. 저는 못 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못 쓰게 할 거다. 네, 못 쓰게 할 거다. 저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못 쓴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비례라는 단어가 어떤 그 당명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붙인 접두사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못 쓰게 했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그 민중민주당과 민중당은 구별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민중민주당과, 그러니까 민중도 의미가 있고 민주가 의미가 있으니까 민중민주당과 민중당은 의미가 다르다, 쓸 수 있다 했는데, 앞에 이제 접두사처럼 붙인 신공화당, 공화당 이건 못 쓴다. 그런 걸 봐서 비례 역시도 신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접두사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못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일차적으로 이게 이제 쓰냐 못 쓰냐를 떠나서 저는 검찰에 대한 절대적 악 앞에서 선관위의 적폐는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판사들로 되어 있어서 저는 선관위의 적폐도 언젠가는 이제 국민들한테 밝혀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논쟁에서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이 얻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안 내주면 독재, 편파, 온갖 선관위가 무슨 또 하수인을 만들었니 어쩌니, 이런 선관위 완전 독립기구는 헌법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추천한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내줄 경우도 완전히 또 독재, 선관위도 장악했다 이렇게 해서 또 집회할 거거든요, 저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고 논쟁하자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논쟁을 저는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주면 또 홍보 효과도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이득이 없어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이건 그냥 외면이 전 좋다고 아니 봐요. 그러니까 외면. 지금 완전 외면해버리자. 비례민주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식으로 약칭을 뒤에 붙여서 민주당을 쓰는 건 허가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런데 비례 한국당도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름 쓰는 걸로는. 근데 예를 들면 비례 더불어민주당, 비례 자유한국당을 허가를 해줄 것이냐, 이게 되게 디테일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플레임 앞에다가 그냥 비리란 말을 쓰는 게, 나는 이렇게 봐. 이게 법원이든 선관위든 간에 결론을 내릴 때는 그 법의 취지를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무석 더 몇 개 얻어보겠다고 선거법을 조롱하고 자신들끼리 정치를 그냥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모습이거든. 희화화해버리는 희화, 거예요, 정치를. 얘들이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염원은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 사회 아니, 보더라도 비슷한 당명을 쓰지 않는 것이 A거든요. 아니 저도 이제 염원은 뭐 이거 내주면 말도 안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떼쓰는데 중앙선관위가 이걸 강력하게 제어해서 차후에 긁어부스럼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번에 곧 없어질 정당인데 당명만 그냥 허용할 것이냐, 그 문제에 제가 아까 대답을 한 거고요. 저는 그 비례 자유한국당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그 제가 이제 방송하는 데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 청취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이 몰빵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정당에게 뭐 비례를 줘야 되나? 아니면 민주당도 뭐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나요?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켜보고 그건 나중에 2월 말쯤에 결론 내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략적 선택을 어디로 할지 우리는 선택지를 넓혀두는 게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비례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포감 가지고 이 순기능만 작동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당 내부에서 생기고 또 이 정당이 만약에 몇 석 얻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 구성 과정에서 어떤 놈이 이거 따로 독립해서 제3정당, 4정당 만들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까지 나중에 토론하는 과정 보면은 그냥 전 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맞아, 괜히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측면에서. 하지만 역사적 정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당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비례 자유한국당이네 뭐네 이 내용을 떠나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짓들 중에는 이제 하다 결국은 멀리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숫자나 한번 불려보자 하는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제 통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하려고 지금 뭐 시도를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계속 방송에서 연타로 지금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보수 통합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제목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가냐면은 안 되는 거를 뻔히 알고 있고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수 통합이 되면 어쩌지 하는 설사 된다고 해도 별 의미 없다니까. 보수 통합 안 된다니까.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딱 말했을 때 왜 안 되냐면 황교안 때문에 안 돼요.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어떤 특유의 결단력을 갖고 확실한 방향성을 잡으면 가능한데 이쪽 저쪽 눈치 보고 통합이란 그 이름만 얻으려고 하는 그 진정성 없으면 결국은 통합이 안 되는 상태로. 근데 이런 거 있죠. 통합이라는 얘기가 안 꺼내지고 그냥 담담하게 담대하게 쭉 가. 그러면 군소 정당들이 그냥 끌려오듯이 따라와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로 싫은 사람들은 민주당 당선되기 싫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유한국당 찍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갔으면 모를까 통합될 거야라고 하는 자기 지지자들의 기대치를 이만큼 올려놨다가 통합이 깨지고 나면 그 실망감은 선거에 더 폭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가서 이루지 못할 통합을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통합되면 우리가 민주당이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 잔뜩 부풀려 놨는데 이상한 이유로 그냥 물론 완벽하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중에 몇 놈은 배신을 해서 통합의 이미지를 얻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황교안이라고 하는 그 그릇 때문에 안 될 거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통합 과정에서 그 완전한 야권 통합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통합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 4.0당, 뭐 떡볶이 4.0당 거기를 데리고서 그 이틀 안에 지금 협통추이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통합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 당하려고 만든 그렇죠, 당이지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 보는 게 맞아요. 보쌈 당하고 싶은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안철수 세력을 황교안이 그 업을 수 있느냐, 그리고 유승민이 데리고 있는 정책 세력을 완전히 통합시킬 수 있냐. 근데 거기서는 방금 그 푸나님 말씀처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첫 번째는 내가 야권 통합, 야권의 민주당에 대항하는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명분 축적.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합하려 했는데 통합이 안 됐으니 우리가 종갓집이다. 야권에. 그래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당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공천이 점점 다가오면 당내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3선급 이상 그리고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이 분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통합 과정에서 내가 찍은 사람들 너희들은 공천을 줄 수 없다. 이 명분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내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통합의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하세요. 저는 늘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하는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얘기 중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 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엄마들하고 할 때 그 사또가 이제 아기를 반을 갈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을 갈라라 하는데 진짜 엄마는 거의 사또 갑니까? 그 솔로몬이 한 걸로. 솔로몬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진짜 엄마는 가져가라 그러고 가짜 엄마는 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그 얘기를 제가 교훈으로 많이 삼는데 유승민, 황교안, 안철수가 모여서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싫어하는 정치인을 이렇게 구분할 때 과연 저 정치인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니면 뭐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명분이 이루어진다면은 정치를 그만두라 해도 얼마든지 좋아하면서 그만둘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를 이루려는 것보다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라든지 국가적인 아젠다,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대통령님 지금 당장 대통령 내려오시죠 해도 좋아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안철수나 황교안이나 유승민은 보면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욕망. 내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과연 통합이 될 것이냐?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된다고 봐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권PD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경우에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눈을 가리고 이들의 통합은요, 경북 통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분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 플러스 부울경에서 일부 살아남을 정도의 한 40%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이 내거는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만들자, 이 논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에 한국당이 대구에서 붙거나 부울경에서 붙을 경우에는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5% 중원의 5% 이상 싸웁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40% 50%를 간다는 게 아니고, 부울경에서의 의석수 확보, 안전한 의석수 확보와 35% 약 지금으로부터 7% 이상만 더 확보를 하면 부울경과 경북 지역에서 이견 없이 1대1로 민주당하고 붙을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통합이지, 제3지대 서울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차지하려고 통합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통합은 일부 바른미래당 내에 새로운 보수당 계열의 유승민 계열과 안철수 계열의 연합, 이 연합이 통해서 확고하게 대구와 경북 지역, 그다음 부울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입지를 강화할 만큼 정도 연합이 될 주고받고 의석수 주고받고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태경이도 이제 여기에 전면에 섰지만 사실은 자기 의석을 어디에서 차지할 거냐 가장 심각하거든. 자기도 지금 부산에서 축출되게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7% 싸움인 것이지.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공화당과 어떻게 합칩니까? 지금 합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보수당 우리 공화당 합치면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잖아. 일부 겉만. 속은 다 썩었는데. 그래서 저는 말을 해보면 통합한다고 그랬었어요. 통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합이 되는데 일부 우공당은 제외하고 본보수 다 통합이 아니라 그냥 유승민계하고 안철수계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신비님 말씀하신 그거는 통합이라기보다는 선거연대 뭐 그 정도로. 그렇죠. 새로운 집에 모여서 빅텐트로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대구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통합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뭐냐면 관심 가져야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하는 건데, 상대방을 무시하자는 차원에서 관심 갖지 말자고 하면 결국은 져요. 상대방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간질도 하지. 고품격 이간질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결국은 공천권 싸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을 지금 얘네들 새로운 보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만들어 나간 지 꽤 됐고, 그러면 각 지역에 또 지들 나름대로의 그게 일배든 인재든 채워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 누군가가 와가지고 서로 공천 지분 싸움을 할 때 비례대표에 몇 명 넣어줘야 되고 지역구 몇 개를 양보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왜 들어가? 차라리 지들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그중에 좀 유력한 놈들 비례대표 앞시 넣어버리면 되지.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공천권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쉽지가 말하면 않다고. 유승민 지역에 한국당 나오지 마. 이 얘기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여기 지금 그 통합 대상자 중에 우리 공화당이 실은 어느 정도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면 박근혜 지지 세력을 여기 결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공화당은 실은 그 지역구보다는 비례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통합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통합에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박헌신 선생님 말씀처럼 통합에 적극적인 세력이 한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정당을 비롯해서 그쪽은 있지만, 그 유승민
들어왔을 때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친박 세력의 또 반발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황교안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박 세력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 황교안이 정치력을 발휘할지 그럼 새로운 또 도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은 아마 여기에 대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유승민, 그러니까 새보수, 뭐 새보당, 새수당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갈등의 요소가 돼서 유승민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통합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작은 아주 그 이현주 정당 비슷한 아주 잘 자란 네. 그런 정당하고만 통합해서 자기들이 종갓집의 지위 정도 차지하는 정도로만 통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통합이라는 이미지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잔챙이 몇 사람 안 들어간 건 다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미지를 얻어야 되고 실제로는 또 거기에 따라오는 실질적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파리만 하면 돼. 그래서 그 지도부 몇 명만 어떻게 정치적 이득을 취하면 돼요. 굳이 자유한국당 들어가가지고 거기 또 지지고 볶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맞아요. 쉽게 표현하면 박근혜 파리하면서 광화문의 왕처럼 굴면 돼. 진격하라 하면 따라주는 그 수도 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자유한국당은 거대 정당이긴 한데 이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을 한번 해보지 못한 진짜 귀족이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더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그런 진짜 웰빙만 했던 그런 느낌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별게 없고 나머지 새로운 보수당은 이 시기에 와서 지금 세 가지 계속 보수 재건 3원칙 요거 지금 계속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개혁 보수를 하라, 탄핵의 강을 건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탈당에 나왔던 사람들이라서 다시 들어가는데 니들은 벨도 없냐? 정치적 명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 보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만 거기 들어가는데 나한테 우리한테 명분을 좀 달라. 이런 건데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면 박근혜 탄핵 당했던 친박들이 격렬하게 들고 일어나니까 황교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답변도 우물쭈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서 그러다 보면 감정 나빠지고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처음에는 합당을 생각을 하겠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연대를 시작을 하겠죠. 뭐 빅텐트라는 뭐 이상한 말 써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따로따로 선거하자. 그러면서 그때는 가장 유리한 건 가장 큰 당입니다. 자유한국당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우리 공화당 찍으면 민주당이 좋아지네 이 선거 전략으로 갈 거라고 봐요. 우리가 대표 주자다. 음. 그러면서 그 하나 추가하면요. 그 안철수라는 세력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의 표를 많이 갈라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안철수의 속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표를 많이 갈라먹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을 유승민하고 황교안 중심으로 하더라도 안철수를 업지 못하면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혁통이 내세우고 있는 야권 통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그 갈라먹을 지금 집단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거기다가 예전에 저희가 80년대 보면 DJ나 YS는 뭉쳐 그러면 다 뭉치거든요. 민주 세력 그 야당 세력들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특히 황교안의 정치력으로는 본인이 거기서 우뚝 서서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역량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던 청년 기본법 표결도 안 했어요. 지들 법인데,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좀 인지도 있는 좋은 정당 해보고 싶다고 그거 가져와서 결국에는 자기들 표결을 안 하는 진정성 하나도 없는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 제1야당으로 있는데요. 그 위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하듯이 국민이 국회를 개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그 수준에 맞게 자유한국당한테는 의석을 정말 쪼그라뜨려서 이건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표로 저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자유한국당 볼만하네요. 이런 것도 이제 절대적 위협이 안 되면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요. 지금 누가 장기 드는 것 같은 재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4.15 총선은 단순하게 정치의 대결이 아니라 구와 신의 싸움, 네, 그리고 미래와 과거의 싸움, 그다음에 부패와 정의의 싸움,
이런 싸움이고 국민의 곧바로 삶의 질이 바뀌는 싸움이야.